어린 아이들이 포크나 수저로 탕탕탕탕 치기만 하면 내열성과 스크래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LPM도 다 같은 LPM이 아니라는 게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예민이들 예민한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상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페는 하루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 중에 특히 테이블 상판은 많이 닫고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살짝 단어나 이런 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컨텐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테이블 상판 마감 소재에 대해서 특징을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유지 관리 비용에 있어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도장 마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도장 마감은 쉽게 말하면 페인트 칠되어 있는 그런 마감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저가 상품도 많이 있고 또 이케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감 방식이기도 한데요. 장점이라면 색이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페인트 색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사용하는 가구에는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소재이기는 한데 요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염이 조금 잘 돼요. 커피 얼룩이라든지 김치 국물이라든지 뭐 소스가 쏟아졌을 때 화이트로 도장되어 있거나 아이보리색 이렇게 연한 컬러에 도장된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스크래치도 조금 약해요. 그래서 포크로만 조금 긁어도 바로 흠집이 나기도 하고요. 물기나 열에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커피 컵을 그대로 올려놨더니 여기가 부풀어 올랐어요 라든지 이런 게 보통 도장 마감되어 있는 것들의 가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드리는 소재는 아니긴 한데 도장을 일부만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테이블 상판이 아니라 다리 소재로 쓴다든지 뭐 엣지만 잠깐 쓴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상판만큼은 꼭 써야 되는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공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오케이. 이번에는 LPM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LPM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일룸, 한샘, 리바트 이런 대형 가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아파트 자재로도 제일 많이 쓰이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LPM은 비용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컬러도 좀 다양한 편이고 가격 대비 내구성도 좋은 편이라서 많이 쓰이는 소재거든요. LPM 샘플을 한번 앞에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컬러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조금 또렷한 컬러들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발색력이 좋은 편이에요. 페인트 도장 마감만큼 컬러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컬러를 갖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LPM도 다 같은 LPM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비교하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화면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더 저가형으로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 둘 중에 요게 저가형인데요. 월넛의 톤이나 아니면 나무 결의 차이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만져봤을 때 느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멜라민의 두께가 좀 얇아요. 그래서 멜라민은 상처가 생겼을 때, 스크래치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좀 괜찮은 멜라민들은 깨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좀 저렴한 LPM들은 두께가 얇다 보니까 깨지는 느낌보다는 찢어지는 느낌으로 손상이 가요. 테이블 끝에서부터 이렇게 벗겨지는 거 뭔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강도가 좀 높은 멜라민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LPM들은 실제적으로 만져봤을 때 나무 결처럼 결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닿았을 때 이 느낌이 훨씬 더 고급감이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살짝 더 비싸더라도 사실 그렇게 가격 차이가 엄청 나지도 않거든요. 온라인에서 파는 그냥 일반 저가형 LPM 사지 마시고 눈으로 직접 보시고 어느 정도 멜라민의 두께가 있는 내구성이 좀 좋은 LPM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HP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HPM은 좀 쉽게 말하자면 결국 LPM의 상위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PM만큼이나 컬러도 좀 다양하게 있고요. 이렇게
대리석 느낌이 나는 이런 HPM도 있고, 이렇게 우드 느낌 나는 HPM도 있고, 좀 다양하게 많이 있는 편이고, LPM보다 확실하게 멜라민 두께가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내구성, 스크래치성, 내열성에도 좀 더 좋은 편이다. 그래서 HPM 같은 경우에는 MDF라는 코어 소재 위에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작합판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자작합판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MDF보다는 훨씬 높은 사양의 원 코어 소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업 공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LPM보다 HPM이 더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상업 공간은 말 그대로 소비재라서 계속 바꾸고 쓰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걸로만 쓴다기보다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HPM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식기류를 많이 쓴다든지 오랫동안 조금 머물러야 되는 카페라면 LPM보다는 HPM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원목을 보여드리려고 들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감성적인 느낌 내기도 너무 좋고요. 고급감 너무 좋죠. 그런데 원목도 단점이 있습니다. 상업 공간에서만큼은 특히나 더. 원목도 수종에 따라서 소프트 우드가 있고 하드 우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 우드인 소나무로 만들어진 상판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어린 아이들이 포크나 수저로 탕탕탕탕 치기만 하면 그 자국이 그대로 다 남습니다. 사용감에 대한 부분이나 감가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넛이나 오크나 애쉬나 이렇게 조금 더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원목도 마감을 오일 마감하는지 또 우레탄 마감했는지에 따라서 나무가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레탄 마감을 보통 상업 공간에서는 많이 쓰는데 관리가 편하다 보니까, 근데 나무의 결감을 진짜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보통 오일 마감을 쓰시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인 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원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목으로 만들어진 상판이나 원목으로 만들어진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공간을 원목으로 채우신다기보다도 브랜드의 감성을 잘 살려야 하는 그런 곳에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나는 그래도 원목이 제일 좋다 라고 하신다면 꼭 수종을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무늬목을 보여드릴 건데요. 무늬목이 조금 오해받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저가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무늬목도 생각보다 고급 마감에 속하는 마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원목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원목을, 천연 원목을 얇게 켜서 그거를 붙여서 마감한 소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원목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결감은 실제 원목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원목보다 관리는 훨씬 편한 거죠. 뒤틀림이라든지 갈라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실제 원목 느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재예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색감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목 감성을 살리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무늬목도 추천드리는 소재 중에 하나라는 거. 네, 이번에는 천연 대리석을 보여드릴 건데요. 진짜 천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체별로 하나하나 무늬가 다 다릅니다. 베인이 좀 진한 것도 있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색감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고급감은 너무너무 좋지만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착색, 발색 위험이 큰 소재입니다. 그래서 카레, 와인, 그리고 커피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위에다가 발수 처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착색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천연석은 아무래도 그런 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셔야 되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텔이라든지 고급 레스토랑, 하이엔드를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브랜드다 하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조대리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조대리석도 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크릴이 주 재료인 인조대리석이 있고요. 천연석을 파쇄해서 재가공한 엔지니어드 스톤의 인조대리석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이 아무래도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천연석을 파쇄해서 재가공한 거기 때문에.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상판 소재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아일랜드 상판이 5m다, 뭐 7m다 이렇게 됐을 때 몇 개의 상판을 연결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인조 대리석으로 만든 상판은 연결 부위에 대한 분절선이 보이지 않게끔 가공이 가능해요. 하나의 상판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엔지니어드 스톤은 인조 대리석에 비해서 내구성은 훨씬 좋지만 상판과 상판을 연결하는 분절선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상판처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조 대리석과 천연 대리석을 한번 비교를 쉽게 좀 해보자면 인조 대리석은 기능성을 갖고 있는 아웃도어 패딩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천연 대리석은 예쁜 명품 패딩 같은 느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이번에는 세라믹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세라믹의 가장 큰 강점은 내열성이 좋다는 것, 그리고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방 상판, 주방 식탁 소재로 정말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들 찾으시는 소재잖아요. 이 세라믹 위에서 칼질을 그냥 하셔도 되고요. 토치를 사용하셔도 될 만큼 내열성과 스크래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 차이가 저가와 고가의 이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싼 거는 또 되게 싸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표면에 대한 균일도도 좀 떨어지고요. 세라믹이라고 해서 무조건 튼튼하고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엣지 부분에 충격이 딱 가해지면 깨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고온에 음식을 올린다든지 도자기류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세라믹도 추천하는 소재입니다. 감성, 고급성을 최우선하신다면 천연 대리석, 그리고 위생, 내구성, 관리성을 최우선하신다면 인조 대리석, 그리고 고급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고 싶으시다면 엔지니어드 스톤, 실용성, 위생, 내열성을 우선시하신다면 세라믹을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F&B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는 테이블 상판 소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테이블 상판 소재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취향으로 고르면 절대 안 되고요. 내 카페 운영 전략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괜히 싸다고 선택했다가 혹은 디자인만 보고 선택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바꾸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소재별 특성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에게 맞는 상판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예민이들 안녕!